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2일 민주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총리는 말미에 이렇게 발언합니다. 6월 지방선거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실천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방향 완성의 중요한 계기고 과정입니다. 초유의 광역 행정 통합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합니다.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다수 출마하는 이번 선거 기간에 중앙과 지방 어디서도 국민 안전과 정책 실행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4월부터 6월까지 안전과 정책을 꼼꼼히 챙기는 안정 전국 점검 투어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국정설명회라며 14회에 걸쳐 전국을 누볐음에도 인정은커녕 비판을 받는 건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었는데 이번 4월에서 6월까지 전국 투어를 하겠다? 지난 17일 정청래 대표는 중수청 공수청 당정 협의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화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고 한다고 발언했는데 23일 정청래 지도부는 봉화마을을 방문해 참배한 후 현장 최고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떠나셨지만 어느새 더 많은 노무현이 피어난 이곳 봉화 들녘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디 쌀이비 정청래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 보고드립니다.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 권력의 절대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절대 부패를 근절하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에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감당해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을 또 이제 걱정 없이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개혁을 향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고 사무쳤습니다. 오늘 봉화마을을 찾으니 그 마음이 더 절실해집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의 오만함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검찰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작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내 그 길을 걸어온 검찰개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더욱 단단해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 대표의 폭격이 시작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의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며 올해 법안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민생 외면이자 국정 발목 잡기입니다. 환율안정 3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됩니다.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태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상임위 싹쓸이는 곧 국힘의 고사작전과도 연결되는 것이고 이미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서 괴멸되어야 할 집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선 이후 국힘은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자연사할 것입니다. 이어 정청래 대표의 폭격은 계속되는데
최근 SBS의 행태에 대해 과거 논두렁 시계를 보도한 SBS에 대한 뉴스를 공유하며 이렇게 포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무도한 검찰만이 아닙니다. 모렴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SBS 논두렁 시계 버렸다는 보도입니다. SBS 그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여기 SBS 혹시 와 계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S에게 한마디 합니다. SBS, 당신들도 언론입니까? SBS, 당신들의 모렴치, 그것이 알고 싶다. 참 생각할수록 열받습니다. 자, 이것이 정청래가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SBS와 노조는 뭘 믿고 이러는 것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한다더니 실제로는 해시태그로 기만했고 노조는 사과는커녕 사과 요구가 언론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나시나 언론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놓고 SBS 노조가 뜬금없이 언론 길들이라며 갑툭튀 발끈했댄다. 가사롭다.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정상적 방송사의 정상적 노조였다면 먼저 회사의 반성과 성찰부터 요구하고 스스로부터 내부 감시가 부실했음을 회개했을 것이다. 명색이 대표적 민영 방송사 노조라는 것이 그 정도로 이기적이고 저열한 곳이었던가. 자, 전우영 역사학자가 이런 SBS 노조 행태에 대해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악행이라 했듯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도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시 그 아래 보도를 한 SBS는 대법원에서 명백한 오보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에 극히 인색하고 심지어 SBS 노조는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언론 길들이기라고 열폭한다. 하는 짓이 검사들 같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린 이재명 정권에서 검언유착이라는 입에 딱 달라붙는 말처럼 그동안 검찰이 주는 단독 받아먹은 재래식 언론들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며 다시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게 한 SBS 땡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관점에서 일갈한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는 말을 SBS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